그냥 저는 진짜 이상적인 인생은 내일 죽으면 그냥 죽을 때 이것보다는 더 열심히 못 살아 하고 죽을 수 있으면 최고로 이상적인 인생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해요. 이들과 함께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은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정들을 함께 하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 자신도 성장을 하고 회사도 함께 성장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사업이라는 것은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너무나도 많다. 근데 이건 사업 말고는 저는 다른 게 떠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참 힘들지만 저는 결국에 다시 돌아가도 선택은 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은 지금까지 사실 12년 동안 사업을 해오시면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으시고 희노애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또는 나는 이렇게 이제는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다시 산다면 사업을 하고 싶기도 하고요, 하고 싶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너무나도 재밌고, 그리고 또 조직을 만들고 저를 믿고 합류해 주신 팀원들도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얻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 조직은 더 커질 거고 또 고객 만족도 늘어나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정말 짜릿한 순간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다시 산다면 사업을 또 하고 싶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업을 안 하는 것도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라는 게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요, 그걸 뚫어내고 내가 특정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플레이어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외부 환경 변수가 너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은 게 사업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높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는 게 사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어렵고 고통스럽고 리스크가 있는 사업을 꼭 해야 될까? 뭐 그런 상상을 좀 해보고는 해요. 그래서 사업이라는 게 참 저에게는 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뭔가 성과로 인한 행복을 충분히 누려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하신 게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웠지? 궁금증도 들어요. 사업이라는 게 저에게는 경제적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에게는 족쇄 같은 거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빚도 갚았어야 됐고요, 모든 생활비도 가족들과 함께 벌었어야 됐고, 제가 경제활동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애초에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돈을 버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 빚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거나 과외를 하거나 알바를 해서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사업이라는 것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걸 통해서 가족들의 빚 문제도 해결하고 가족들의 생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사업을 많이 집중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덜식이라는 회사를 하기 이전인 아토스터디라는 사업을 할 때만 하더라도 저는 오로지 돈 버는 게 목적이었어요.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도전이나 꿈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돈 벌어야 되니까 하는 게 저한테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로 돌이켜보면 제가 원했던 도전들을 마음대로 펼쳐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회사를 매각했던 것도 어찌 보면 경제적인 문제를 좀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결정을 했었습니다. 또 이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고 싶으실까? 이런 또 궁금증도 있어요. 다시 살아간다면 사업을 안 하는 것도 참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 사업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부가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부가가치라는 게 단순히 고객과 시장을 이해해서 내가 성장하고 회사를 어떤 성공시키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우리의 창업 멤버들, 그리고 조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이들과 함께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은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정들을 함께 하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 자신도 성장을 하고 회사도 함께 성장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사회에도 기여할 수가 있거든요. 기업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고용 창출이라는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수출을 하게 되면 어떤 수출 산업의 역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사업이라는 것은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너무나도 많다. 근데 이건 사업 말고는
저는 다른 게 떠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참 힘들지만 저는 결국에 다시 돌아가도 선택은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살아간다면 사업을 꼭 해야 될까 고민할 정도로 그만큼 어렵고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이 사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리스크도 굉장히 높은 게 사업이고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생이 있을까요? 또 표면적으로 보는 인생과 실제의 인생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경험에 비추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저는 진짜 이상적인 인생은 내일 죽으면 그냥 죽을 때 이것보다는 더 열심히 못 살아 하고 죽을 수 있으면 최고로 이상적인 인생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해요. 그 예전에 그 미팅을 갔는데 되게 유명한 회사 대표님께서 이제 저희 회사 사업에 대해서도 들어보시고 하시더니 왜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멋지게 죽고 싶다고, 내가 멋지게 살다가 죽는 거는 멋지게 한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보는 거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게 몇 개월 전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상적인 인생은 나 충분히 잘 살았어, 딱 이렇게 하고 죽을 수 있으면 진짜 이상적인 인생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일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뭐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난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는 못 살아 정도의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너무 훌륭한 인생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못 사는 것 같아서 더 일도 열심히 하고요. 가족들하고도 더 많은 시간 보내면서 끝내주는 멋진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한 12년 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대표님을 지나간 많은 인간관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이런 사람은 놓치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오히려 저는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을, 그분들이 저를 아무리 거부하고 거절해도 끝까지 따라가서 좀 잡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분은 꼭 잡았어야 되는데 하는 분들은 다 잡았던 것 같고요. 오히려 잡지 말았어야 되는데 잡았던 분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목표가 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100억 정도의 회사만 만들면 돼, 어떤 분은 5억 정도의 매출만 나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냥 나는 생활비 정도만 벌면 충분해, 이렇게 목표가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렇게 목표가 달라버리면 처음에는 작게 사업을 할 때는 함께 시작할 수도 있지만 특정 수준으로 회사가 성장하면 그때부터 많은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쪽은 나는 지금 매출 5억이니까 충분한데 왜 더 열심히 일해야 돼? 한쪽은 아니 매출 100억까지 가야 무조건 좋은 건데 아니 왜 지금에 안주하려고 해? 하면서 계속 싸워요. 그럼 이제 사실 목표가 다르면 빨리 헤어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헤어지는 걸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게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달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빨리 헤어질 때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인연은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지금 놓쳤으면 다음의 기회에서라도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 기회들을 계속 살려냈던 것 같아요. 노력을 해서. 그런데 제가 좀 못했던 거는 빨리 헤어졌어야 되는데 헤어지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움으로 좀 있습니다. 뭔가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 하니까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이걸 이렇게 잡을 거야 하는 것도 있을까요? 이건 그냥 사업적인 얘기인데요. 2014년도에 프리미엄 독서실 브랜드 운영하는 이제 아토스터디라는 회사를 좀 창업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이 사실 굉장히 잘 성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사람들이 프리미엄 교육 공간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프리미엄 독서실 수 자체가 없다 보니까 독서실을 확장을 할 때마다 모두 다 만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석이 있으면 뭐 120석, 150석이 판매가 될 정도로 굉장히 사업이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독서실 사업이 자유석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100석이 있어도 120석, 150석을 팔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6년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독서실의 공급이 점점 많아지면서 제가 운영하던 독서실의 실적이 조금씩 올라가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럼 이제 독서실의 경쟁력을 갖췄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독서실의 경쟁력을 갖추려고 관리형 독서실을 좀 만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당에 있는 관리형 독서실을 많이 조사를 하고 노량진에 있는 관리형 독서실을 조사를 해서 여기에 있는 관리형 프로그램을 우리 그린램프 라이브러리라는 프리미엄 독서실에 잘 대입을 하면
굉장히 좋은 가성비 있는 관련 독서실을 만들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창업자들 간의 어떤 의견이 좀 일치하지 않으면서 관련 독서실 상품을 런칭을 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코스피 상장그룹사에 제가 회사를 좀 매각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요. 근데 그러고 나서 사실 그린램프 라이브러리의 실적이 계속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프리미엄 독서실이 계속 또 생기니까, 공급이 늘어나니까 기존 지점들의 실적들이 떨어졌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좀 돌이켜보면 2016년도에 관련 독서실 프로그램을 그린램프 라이브러리에 좀 미리 반영을 했으면 회사의 성장도 더 있고 기업 가치도 더 높이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현재 아토스터디라는 회사는 관련 독서실을 주력으로 이제 상품을 전부 다 개편을 하게 되면서 가성비 있는 관련 독서실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점유율을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2016년도에 만약에 했었다면, 그 당시에 관련 독서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넣었다면 좀 큰 기회를 더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좀 아쉬움은 있죠. 만약에 인생을 돌아가 사업을 안 한다면 대표님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 것 같으세요? 무엇을 하든 미친 듯이 집중하면서 살기는 했었을 것 같아요. 꼭 그게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어떤 좋아하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영역에서 정말 미친 듯이 집중하고 몰입해서 그 분야를 정말 팠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수준의 궤도에는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고요. 물론 여전히 좀 부족하지만 저라는 사람은 24시간이 정말 부족할 만큼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성과를 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세 가지 꽂아보자면 이 세 가지가 어떤 것일까요? 일단은 또 가족들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되니까 가족은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가족은 영순위니까요. 또 영순위를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몰입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시간을 제가 좋아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사업에서 많은 어찌 보면 희노애락을 느끼고 많은 배움을 쌓아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자체가 제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큰 우선순위지 않을까, 가족을 제외한다면요. 그래서 이게 제일 핵심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동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성장의 기쁨도 좀 얻을 수가 있고 성과라는 기쁨도 많이 내게 되는데, 과연 저와 함께하는 동료들이 없으면, 회사와 함께하는 임직원들이 없으면 과연 이게 그만큼 가치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저는 동료들이 없으면 생각보다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료들이 정말 제 삶에 있어서는 두 번째 우선순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세 번째는 저는 저만의 시간인 것 같아요. 저 혼자만이 있는 시간.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발표할 기회도 굉장히 많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저의 역할은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조율해야 되고 의사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이슈들에 좀 시달리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만의 시간이 좀 소중합니다. 제 스스로가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좀 누워있을 수 있는 시간,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전 저만의 시간이 아마 좀 인생에 있어서 세 번째로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네요. 1. 그리고 목표. 진짜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해 보이는데 대표님의 인생에 있어서 목표는 어떤 거예요? 그 목표가 무엇인 건 간에 제가 너무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무언가이고요. 그리고 그걸 한번 이루고 나면 새롭게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저에게 목표라는 것은. 그래서 목표가 저한테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제 성장과 제 인생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달라지는 것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목표를 이룰 때마다 항상 성장했던 것 같고요. 성장을 하니까 과거의 목표는 더 이상 저의 어떤 중요한 것에서 좀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새로운 도전의식이 생기고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좀 그렇게 변화해가는 것이라고 저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목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삶을 고르실지. 목표는 있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삶 vs 목표는 없는데 정말 가난하지 않고 평범하게 부유한 삶. 뭐 제가 뭐 가난이란 표현을 뭐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극복을 해보니까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다시는 경험하기 싫고, 저는 차라리 목표가 없어도 가난하지 않게 사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뭐 남들은 야 12년 그거 사업 도전할 수 있지, 경제적인 문제는 뭐 노력해서 극복하면 되지, 야 밥 한 끼 제대로 안 먹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거 아마 직접 경험 안 해봐가지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를 매일매일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았다 보니까 저는 그거 경험 다시 하기 싫습니다. 예, 좀 못할 것 같아요. 가끔은 사람이 도전도 해야 되고 꿈도 쫓아야 되고 여유도 찾아야 되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생각해보면 돈이 걸려 있어요. 나만 적당히 먹고 사는 문제면 상관이 없는데 몸 아픈 어머니가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어쨌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깨어있는 내내 되게 답답했어요. 이게 탈출할 수조차 없어.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목표 없이 평범하게 살 수 있다면 목표 없어도 되니까 평범하게 살고 싶다. 네,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삶인데 지금 살아온 삶을, 또는 지금 만났던 사람들을 또다시 만날 수 있고 살아올 수 있어요. 반대로는 부유한 삶인데 지금의 삶이 완전히 리셋되고 기억이 소멸됩니다. 이거는 근데 생각할 필요도 없기는 해요. 이거는 이제 되게 솔직한 건데, 지금 만났던 사람들이 더 소중하죠. 왜냐하면 이게 사람 그 자체도 소중한 것도 있는데, 이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 이들하고 함께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했던 상황, 이런 것들은 그들과 저의 어떤 하나의 역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역사가 너무 소중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싫은데, 다시 태어나기 싫을 정도로 싫은데 열심히 살아서 지금의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함께할 수 있고 이들하고 뭔가를 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건 뭐 경험해봐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또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한데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추상적인 꿈일 수 있고 목표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좀 그런 목표들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정말 성공한 기업가가 되면은 팀원들한테도 충분한 경제적 혜택을 주고, 그리고 저희 회사도 많은 이익을 쌓아두고, 그래서 충분한 어떤 여유가 정말로 생긴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번 정말 좀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회사 차원에서든 저 스스로 차원에서든 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도전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도전을 못하는 훌륭한 사회초년생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도전을 할 수 있게 투자할 수 있고 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간혹 하기는 해요. 제 지원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또 새로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년 전에 정말 평범한 개인이었던 신현욱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그냥 지금 하는 대로만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업적으로 성공해서 우리 가족들 문제 해결하고 나 한번 제대로 나중에는 도전까지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꿈을 꿨었거든요. 과거에 저는 그때가 이제 사업하기 바로 전이었죠. 그래서 그 마음 변치 않고 흔들리지 말고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은 반드시 성장하고 기회가 오니까 그렇게만 살으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같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 혼자의 힘만으로 또 살아남아야 돼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또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는 또 예상치 못한 좋은 인연이 옵니다. 갑자기 사회에서 좋은 친구들이 와요. 손도 먼저 내밀어주고 내가 필요할 때 도움도 좀 줘요. 그리고 또 내가 도움을 주면 나중에 더 큰 도움을 저한테 또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우정들이 쌓이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은 정말 돈하고는 애초에 비교가 안 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그래서 과거의 저한테는 그때는 예상하지 못하겠지만 정말 좋은 인연들도 만나고 좋은 성과들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대로만 하라고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힘든 순간을 겪고 있는 신현욱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목표나 어떤 꿈이 있으시다면 절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12년 전, 13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 정말 열심히 살아서 한번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들의 경제적 문제도 해결하고 내 어떤 목표도 가져보겠다. 그런 꿈과 희망은 있었지만 그게 실제로 정말 와닿지는 않았어요. 너무 먼 미래고 내 현실이 너무 힘든데 어떻게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지금 12년, 13년이 흐른 지금이 보니까 와,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크게 달라졌는지 저는 지금의 저를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정말로 기업가치 제가 2천억을 넘길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내년도에 저희 회사가 연매출액 3천억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정도의 회사를 만들 거라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의 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꿈과 목표 절대 잃지 마시고요. 내가 너무 힘들면 좀 주무시고요. 배고프시면 좀 밥도 드시면서 휴식도 좀 취하세요. 대신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버티십시오. 그리고 너무 단기적으로 성장 못하고 성과 못 냈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빨리 간다고 해서 내가 늦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페이스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페이스대로 잘 유지하시면서 하나하나 성장해 가시면 분명히 기회는 오니까요. 버티시고 꼭 휴식을 취하시면서 다음을 노리십시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